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번 하락을 딛고 44K 초반대까지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짜오장펑 전 바이낸스 CEO가 사임한 이후에 코인 시장이 완전히 빠르게 주도권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판이 바뀌는 현장, 앞으로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선물 청산맵상으로 봤을 때 40K까지 빠졌던 비트코인 가격은 그 뒤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다시 작용을 하면서 44K까지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반드시 살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현물 매도로 인해서 40K까지 급락을 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뒤에 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현물 매도기 때문에 다시 이 꼬리까지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자주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의 전환이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지 이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더북상으로 봤을 때도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고래들이 보시게 되면은 44.5K와 45K 사이에 아주 강력한 매도벽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위로 올라오는 걸 굉장히 막고 있는, 그러니까 불편해하는 특정 세력들이 44.5K와 45K 라인에 강한 매도벽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비트코인이 아무리 하락을 해도 상품성을 해치진 않을 거다. 그러지 않아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좋은 거니까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41K에서 40K에 아주 두꺼운 매수벽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다른 특정 세력들은 비트코인이 이 밑으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오더북상으로 보이고 있고, 이 두 개의 세력이 계속해서 알력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틀이 지났잖아요. 네, 그때 청산이 너무나 셌던 것 같습니다. 뒤로 지금 펀딩 레이트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트가 반등을 하면서 좋아지고 있는데도 여기 선물을 같이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전에 돈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거의 9천억이 넘는 돈이 넘어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이 돈을 어디선가 가져오기에 아직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펀딩 레이트 히트맵상에 개인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과열을 하고 싶어도 돈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개인들이 아니라 기관들, 특정 세력들, 마켓 메이커들이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들을 더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림대로 가격대로 움직이기에 더 쉬운 그런 장이라는 말과 같거든요. 반등들은 개인들이 의도해서 나온 반등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반등을 일으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광고가 시작이 됐잖아요. 광고라는 거는 결국 돈을 써야 되는데, 이 돈 쓰는 거를 허짓거리 안 하려고 하면은 보통 일을 할 때 대부분 그렇잖아요. 프로세스가 있으면, 광고라는 건 마케팅인데 상품이 출시되기 직전에 이 상품이 좋다라는 걸 안내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까웠더라는 그런 증거 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에서 광고를 넘어가지고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비트코인이 왜 좋은지 사람들한테 상품 설명서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 위한 보고서들을 발간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것들, 이 프로세스가 점점 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하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되지 않으면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레이스케일이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을 해달라고 했던 걸 SEC가 거절을 했거든요. 그때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을 하면서 왜 안 되냐라고 할 때 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난 거라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그레이스케일이 요구하는 거는 합당하다. SEC 너네가 왜 그러면은 그거를 막는 거냐.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을 해놓고 현물 ETF는 승인을 못하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논리적이지 않지 않냐라고 법원에서 SEC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SEC는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더 큰 소송에 직면을 할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이 흐름들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폼 8A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저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런 서류 법률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에릭 발추너스가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유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증권 등록을 하기 전에 가장 마지막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폼 8-A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9B-4 그다음에 S-1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공식적인 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거의 승인이 나는 단계까지 와 있다. 이 프로세스가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제 현물 ETF, 뭐 ETF를 신청을 할 때 프로세스 상에 봤을 때는 가장 승인 근처에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함정 카드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0일까지 승인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SEC가 해줘야 돼요. 1월 10일까지. 이건 SEC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건데 관련돼서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날 거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날 거다 이러면서 시기를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시기라는 거는 사실 언제가 됐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그냥 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월달 안에. 근데 시기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날 거다, 아니다 다음 주에 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맞추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 보시게 되면은 뭐 복수의 회사들이 SEC 승인을 받을 거다, 매우 가까운 소식통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들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전문가들한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금요일 날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쫙 갖고 있어요. 금요일 날. 근데 금요일 날 안 나와. 그러면 또 사람들이 어떤 그게 있냐면 실망, 그다음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때 또 한 번 때리게 되면 하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밑밥을 까는 걸 수 있다.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금요일 날 나온다는 이야기가 코인 시장에 쫙 퍼지고 있습니다. 뭔가 의도가 아니라고 하면 진짜 금요일 날 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의도가 있다고 하면은 금요일이 지나고 주말에는 거래 볼륨량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보통은 하락을 할 때 주말에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무언가 꿍꿍이를 벌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다음에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중요한 거는 투자에 있어서 대가 강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요일 날 나든 다음 주에 나든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승인만 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뭔가 잡음이 많다, 내일에 대한 잡음이 있다, 많은 잡음이 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8일에서 10일 사이에만 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지 않다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너무 갑자기 쫙 퍼지는 게 조금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런 것들을 다 딛고 뭐 전혀 상관없다 이러면서 이 고래들의 움직임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이 특정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더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3만 개 이상 들고 있는 비트코인 월렛인데요, 1월 4일 날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을 때 우리는 울고 있을 때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아주 빠르게 매집을 해서 자기의 월렛으로 가져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1월 4일 날 보세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 특정 세력이 유발시켰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싸게 사면 참 좋을 건데 싸게 살 기회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누군가는 그런 움직임을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1월 4일 날 갑자기 급격하게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고 있는 고래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단편적인 증거고요. 그런 고래들의 움직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월 4일의 하락은 과연 누구를 위한 하락이었는가가,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굉장히 그걸 기회로 보고 있는 고래들이 매집을 해나가고 있다. 두 가지 모두 비트코인의 방향성,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의 꼴은 이 흐름과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볼렌저 밴드를 만든 볼렌저 선생님께서 또 오랜만에 이제 트윗을 하셨는데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40K까지 빠지고 다시 44K
까지 올라오고 하는데 굉장히 불리시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볼린저 밴드를 만든 볼린저 선생님은 아무리 누가 기술적인 분석 자료를 가지고 와도 기술적인 분석 자료가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 지표를 베이스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보다 더 기술적으로 많이 분석을 하시겠죠. 근데 잘 맞았어요. 계속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다라고 했을 때 올라갔고, 비트코인 또 올라갈 거다라고 할 때 계속 올라갔었고요. 비트코인이 아주 불리시하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트윗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고래들의 움직임, 월렛의 움직임,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만든 볼린저 선생님의 말씀, 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들을 봤을 때 미국 기관들과 미국 사람들은 포모가 너무나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싸졌을 때 나 이거 사 모아야 된다라는 뭔가 강박, 이런 것들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미국 기관들과 미국 플레이어들은 비트코인 싸졌을 때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컨센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줘서 비트코인이 40K까지 빠졌지만 그 뒤에 급격한 반등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다음으로 제가 정말 판이 바뀌었다,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선물 OI 도미넌스가 여러분들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시카고 선물 거래소 CME가 바이낸스의 OI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이 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이 OI의 이 퍼센트의 비율 차이를 보시게 되면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요 구간 있죠, 비트코인 이렇게 40K 위로 올라오는 요 구간, 무조건 다 미국과 미국 기관이 끌어올렸다라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이 OI의 도미넌스 자체가 너무나 벌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이미 판 자체가, 코인 시장의 판 자체가 미국 기관과 미국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 짜오장펑의 사임 이후로 그렇게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를, 또 누군가는 짜오장펑의 사임을 의도했다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바이낸스의 주도권을 뺏고 코인베이스나 미국에 있는 거래소의 주도권을 주고 그 뒤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 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흔적,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시카고 선물 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 관련돼서는 바이낸스를 압도하고 있다. 이 흐름이 정말 찰나의 순간 다 의도된 거죠. 누군가를 날리고 그 뒤에 힘 주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다. 정말 약간 소름 돋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해요. 딱딱딱딱 뭘 잘라야 되고 뭘 없애야 되고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너무나 완벽하게 주도권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4년도, 2025년도 코인 시장과 반감기, 이런 내러티브 믿지 못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글로벌 M2 통화량이 2024년도 늘어나고 있는데 2025년도에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유동성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현금을 10개를 들고 있는데 전체 가지고 있던 게 10개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10개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는 이전에 10개밖에 없었을 때 10개랑 다른 개념이 되는 겁니다. 현금은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4년도, 2025년도의 유동성은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 반감기, 내러티브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을 잡으셔야 돼요. 현금이 아니라. 24년도, 25년도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 크립토 시장에 계속해서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크립토 시장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현금이 아니라 다른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업사이드 큰 게 코인 쪽이다, 비트코인이다, 나는 여기에 돈을 넣는다, 이런 식의 로직으로 크립토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카포 개인적으로 굉장히 쇼 포지션을 보시는 분인데, 이분도 웃긴 게 뭐냐면 날이 갈수록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게 늘어나고 있는데 48K에서 50K까지 갔다가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숏을 보시는 분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뭐야 맨날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안 가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바꾸고 계세요. 되게 웃긴 일인데, 아무튼간 자,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움직임들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못 믿겠고 저것도 못 믿겠고 콜람이 말하는 것도 못 믿겠고 다 못 믿겠다. 그러면 온체인 데이터를 또 봐야죠. 글로벌 M2 통화량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트코인의 새로운 어드레스 숫자가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지 마시고 이 지속적인 우상향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아직 불장이 오지 않았는데도 이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크립토 시장에 매스 어답션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과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시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표, 힌트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아주 승률 100%의 고래가 이더리움을 최근에 이제 팔았는데 다시 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다시 산 걸 보면은 이더리움이 힘을 못 쓸 때 잘 매집을 하는데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알트코인의 지표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아비트럼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가 아비트럼으로 유명해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즐거우시고 많이 수익이 나셨는데 이더리움도 그러니까 원래 본체니까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뭔가 많은 건 공부를 하고 거기를 준비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SD랑 LSD5 시장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여러분들께서 특징이 뭐냐면 2024년도는 2025년도는 저는 LSD와 LSD5가 디파이의 매우 큰 축이 될 거고 크립토 시장의 큰 내러티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틀릴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베팅을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LSD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LSD 토큰을 담당하는 거하고요. LSD 파일을 담당하는 곳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더리움의 특징입니다. LSD를 담당하는 곳, LSD 파일을 담당하는 곳. 이게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이 아니라 다른 생태계, 제가 좋아하는 메인넷들의 생태계에 대해서는 어떤 거냐면 이 두 개는 무조건 합쳐집니다. 이거는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특정 메인넷, 굉장히 성장했던 메인넷에서도 있었던 일이고요.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생태계, 디포스 생태계는 반드시 이 LSD와 LSD 파일은 같이 묶어서 간다. 파급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LSD랑 LSD5 각각 가지고 있는 시총을 하나가 먹어가기 때문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봤던 LSD의 가치평가, LSD5의 가치평가가 아니라 두 개가 묶여있는 것들에 대한 시너지 가치평가는 정말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걸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